안녕하세요. 은평구 역촌동 주민 곽수연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2016년 은평형 작은 결혼식 위키서울의 지원을 받아 파일럿으로 녹음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제목은 싱글들에게 결혼식을 물어보다, 은평형 결혼식을 알아보다, 당사자 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유는 당사자 편 저번에 녹음을 했는데요.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진하게 한다. 네. 그런 와중에 엑서사이즈도 됐고 또 새로운 분이 그때는 시간이 안 돼서 초청을 못했었는데 오늘 또 다 되셨고 또 하나 재미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 잘 되네요. 그렇네요.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녹음은 이것이 아니라 편집된 지금 아주 전문가께서 녹음을 해주시고 계신데 편집된 걸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진행하도록 하지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라고 하고요. 연애와 관계 그리고 결혼에 관심이 많은 하지만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매력적인 싱글남 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이고요. 이제 저도 연애랑 결혼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저는 싱글남보다 동신녀죠. 부러워요. 우리 좀 얘기 좀 해봐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고요. 은평이 만들어가는 작은 결혼식 혹은 은평형 작은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 곽수연입니다. 오늘은 당사자 편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혼주 편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애정하는 관계이고 또 최소 몇 년의 기간이 있고, 주로 우리가 만났던 건 연애, 사랑, 뭐 이런 걸 주제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모임에 저도 가봤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매우 더 반가운데요. 요즘 한창 시즌인 결혼식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번 달에 결혼식 2번 갔다 왔고요. 지방도 한번 지방 원정도 한번 갔다 오고. 출장 개념인가요? 출장 말고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많이 결혼을 했고, 초점점 날라오는 거 없는데, 막상 또 제가 결혼을 준비하게 됐네요. 정신없이 지금 바쁜 와중입니다. 진짜 당사자네요. 당사자. 좋아요. 결혼식 초대가 여전히 많나요?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예전이라면 한 5년에서 10년 전? 그때는 그러면 연령층이? 그때는 이제 30대, 지금 제가 30대 한 중반에서 후반 사이 딱 걸려 있고요. 그때보다 지인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서울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에는 훨씬 더 많고, 근데 또 지방인 친구들은 다 했어요. 또 약간 격차가 또 지역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 유나 씨는? 저는 대부분 이제 서울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서울보다는 지방 애들이 더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인 거예요. 같은데 신기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연락이 거의 끊겨가지고. 네, 저도 이제 축의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자도 비슷해요. 남자도 연락 끊겨요. 네. 살짝 당황스럽고 있어요 지금. 본 가정에 충실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합니다. 우리 또 강민 선생님한테 지루한 질문 하나. 결혼을 왜 안 하시나요? 이게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의진가요?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다 보니 안 했나요? 아주 그냥 내가 연애만 해야겠다라는 목표로 연애를 해본 적은 없고 열려 있는데 너무 열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선택을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유현 선생님 봤을 때는 결혼할 것 같다라든가 결혼 안 할 것 같다 보시면 또 아셔요? 주변에? 그래도 우리 봤잖아, 셋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나이가 젊다고 보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내 나이 또래는 한 번쯤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은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제 내 꿈이랑 그 사람이랑 이제 매치를 조금 시키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맺혀서 그 사람이랑 이제 뜻이 맞으면 아마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구나. 한 목적적인 관계. 네, 그렇죠. 팀워크로 가는 거군요. 그 강민 선생님은 이성교제는 관심이 있으신 늘 거죠? 있죠. 그 어떻게 늘리는 거가 어떤 거예요? 자주 많이 만나요? 뭐 모임 같은데 많이 나가는데 최근에는 뭐 동네 모임도 하나 만들어봤고요. 페이스북 그룹으로. 아 좋네요. 네, 한 150명 모였어요. 벌써 한 달 만에. 네, 뭐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들 최근에는 한번 5대5 미팅을 기획을 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했더니 이제 미팅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5대5 그냥 10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냥 뭐 그날도 되게 늦게까지 놀았는데 네. 그냥 각자가 조금 뭐랄까 좀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나이인가 싶기도 하고 모임 그때 연령대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선뜻 먼저 손을 내밀지 잘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연애나 네. 뭐 굳이 연애 아니더라도 뭐 네. 여자인 친구인 여자 뭐 많죠. 뭐 남자 뭐 이런 복잡한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복잡한 뭐 막 관계가 많던데 그건 네.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또 다 모임 주관하시다 보면은 결혼이나 애정 이성 간의 관계에는 관심이 많아 보이세요? 어떠셔요? 모임 주제 많이 하시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모임 왔던 사람 둘이 사귀고 있는 경우도 보기는 했고, 네.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결혼 청첩장 날아오더라고요. 그냥. 네.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이 친구한테 왜 왔지? 하면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하는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윤현 선생님 주변에는 어떠셔요? 그래도 친구들, 싱글들이 아무래도 많죠? 결혼하면 아까 떠났다 하니? 어때요? 지금 제 주변에는 싱글은 딱 둘밖에 없어요. 지금은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이성을 만날 생각을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맞아. 진짜 없어 보여요? 네, 아예 없고, 오히려지 이제, 돈 버는? 일로 인한 자아실현, 이런 거. 그것만 생각하지, 난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연애를 해야겠다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쯤은 제가 권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 거면 누구한테 좀 기대는 것도 좋지 않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과정 속에 없군요. 듣다가 생각난 게 저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뭔가 연애가 어떤 삶의 약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이 들수록 삶의 전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분절화돼서 일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민 선생님. 저는 뭐 어떤 사람 만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출산이나 육아도 그냥 딱 반반이거든요, 마음이. 반반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원하면 키우자. 원하지 않으면 안 키우겠다, 나는. 그러니까 출산을. 맡기는 거지. 네, 그냥 레디고 하는 거예요. 레디고. 애가 이제 나오면 아이고 내 인생에 애가 있나 보다. 네. 애가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사나 보다. 네. 윤현 선생님은 결혼은 어떻게 생각? 결혼을 해야 된다. 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뭐 누군가 있으면 결혼하면 좋긴 하는데 굳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굳이 꼭 결혼을 해야겠나? 아니면 뭐 있으면 만약 좋은 사람 생기면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는데 뭐 내가 내 스스로 나서서 누굴 만나서 막 불안하게 그렇게 결혼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지난 혼주 편에는 그 예비 혼주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아들들 이미 결혼식을 시킨, 그러니까 이미 혼주 한 분, 그 다음에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곧 결혼을 언젠가 하게 될지 모르는 조금 더 젊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고 또 웨딩업계 종사자분 한 분.
왜냐면 웨딩도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 분 다 결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은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결혼도 하는 게 좋다. 근데 우선은 그때는 옵션이 아니었고 왠지 그때 되면 했어야 됐던 건데 사실은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자기가 소홀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네. 자식을 둔 예비 혼주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 즐거움만으로도 사실은 결혼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애가 난다. 이게 거의 전제인 것 같고 네. 또 보다도 젊은 지금 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된 그 웨딩 업계 종사자 그분은 본인의 인생에서 결혼을 통해서 성숙해진 게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결혼식도 결혼도 할만하단데 네. 하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또 작은 결혼식에 오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 혼자 된 사람 사실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3대로 살지만 그래도 결혼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웨딩 플래너를 10년 이상 많은 커플을 봤고 또 그 결혼을 앞두고 양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입장이라 되게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게다가 제가 또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소셜 이벤트. 네. 그래서 파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무슨 파티는 있지만 이제 이성교제, 매치메이킹 저는 매치메이킹 어시스팅이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 파티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게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모른다. 맞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험난한 이 사회의 탓을 이성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마지막 남은 찬스야. 이유는 내 부모 바꿀 수 없다. 네. 내 직장 바뀌지 않는 걸 안다. 나머지 하나가 이성인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게 심플한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많고 내가 줄 건 없는데 줄 거는 사랑으로 한 푼아치 하고 싶은 거지. 또 그럼 사랑을 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또 뭐 사랑으로 항상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 이런 건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조건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진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네. 또 그렇게 던지지는 또 않고 그래서 제가 너 혼자 살아. 나랑 놀아. 왜냐면은 여태까지 혼자 잘 살았는데 뭘 그렇게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튼 저는 매치메이킹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관과 연애관과 네. 이성교제관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눈 풀리시고요. 네. 이게 뭐지? 약간. 뭐? 이러고 요즘 애들이 눈이 높다는 듯 막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고요. 근데 네. 연애랑 결혼이랑 그냥 교제는 다른 거는 우리는 확 그냥 왠지 이해가 가죠. 네. 네, 이렇게 다르죠. 다르죠. 그렇게 다르다는 게 있죠. 결혼식은 또 다른 것 같은데. 결혼식은 또 완전 다르죠. 오늘 주제는 결혼식. 네. 네. 그것은 완전 다르죠. 근데 네. 제가 좀 그래도 뭔가 학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약간의 정보를 찾아보면 제가 2016년 5월 이 서울 통계라는 자료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5월은 네. 가정의 달. 네. 그래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 가구의 구조, 가족 생활 실태, 의식 변화 등을 살펴본다. 서울에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구가 가장 많지만 감소하고 있고 1인 가구, 부부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가족 관계도 만족도, 가사 분담 관련 견해, 실태는 8년 전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유연한 인식 변화를 보였다가 이게 결론이고요. 네. 자, 여쭤볼게요. 부부와 자녀 가구가 가장 많다. 4인 가족 있죠? 네. 이게 이제 곧 네. 소수가 된답니다. 약 몇 년에 될까요? 그냥 막 던져보시는 거예요. 2016년이니까 한 2020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년 만에? 너무 극적이다. 너무 극적이다. 제가 또 이렇게 막 던져보고 그러시면 안 되고. 2024년에 1인 가구가 네. 부부와 자녀 가구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곧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갑자기 돈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해에 맞춰서 간단 말이죠. 네.
현재는 부부와 자녀 가구가 제일 많으나 곧 바뀔 거고 네. 1인 가구, 네. 부부 가구, 또 한부모와 자녀 가구로 다양한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네. 소수예요. 그걸로 모든 걸 맞춰가면 안 되는 거예요. 4인 가족이 도대체 몇이나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과 그 4인 이상의 가구 수는 계속 감소한다. 여기 보시면 되고 유배우 가구가 있어요. 유배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있고 없는 가구가 있는데 네.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아, 가족 중에? 가구 중에. 아, 가구 중에? 네.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져서, 한 배우자가 있는 쪽이 한 60? 찍었어요. 그럼 아직도 그래도 한 70? 그러니까 가구면은 저는 아직 그 부모님 그렇죠. 밑으로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가구가 네. 아닌데 그렇죠. 네. 그 61%래요. 크죠? 네. 반 이상이 반만 그냥 겨우 배우자가 있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네. 그 미혼, 사별, 이혼 가구의 증가로 전체 가구 중에 유배우 가구의 비율이 떨어질 거고 이것도 2024년을 기점으로 네. 4인 가족이 줄면서 다양한 가구, 다양성이 나온다는 거고요. 네. 배우자에게 솔직한 감정 표현, 생활 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부의 비율은 6년 전 대비해서 소폭 올랐다는 거죠. 네. 할 만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렇지. 여기서 맞고. 핵심은 뭐냐면 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굳이 안 하고도 네. 사는 거죠. 그런 가구가 늘은 거지 전체적으로는 네. 결혼을 결혼 해서 자체가, 네. 하는 가구가 소수고 네.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있으니까 하는 아까 네. 제가 말씀하신 팀워크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 공통 분담에 대한 인식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응답이 47.9%로 네. 부인이 주로 해야 된다는 45.9%로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47%라 네. 많아요. 그런데 네. 해야 한다는 인식과 하고 있다는 실태의 갭이 크다는 거죠.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한다라는 거는 55%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47이었는데 네. 실제로 부인이 주로 하는 거지. 네. 55. 10%에다가 심지어 같이 하겠다는 사람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13%라는 거야. 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응. 몇 년? 15년째? 하여튼. 옆에 있는 것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건 47%. 근데 네. 실제로 그러는 건 13%라는 거죠. 두 분은 살림을 하시니까 여기서 나는 노코멘트네. 나는 살림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부모에게도 삐대니까 쫓겨나려는 위기에 있는 거죠. 로봇이 해주겠지? 그렇죠. 아니면 살림을 줄이는 거예요. 맞아요. 살림을 간소화하는. 줄이는 삶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 관계 만족도가 8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저도. 아니라니까. 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면 결혼을 네. 풀면 되는 거예요. 네. 해체.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네. 내가 지금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은 거지. 네. 그다음에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인식은 당연히 증가. 네. 그다음에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는 6년 전에 비해 매우 유연해졌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동거. 네. 2008년은 41%였어요. 근데 지금은 47. 거의 반 이상은 어떠냐.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 이거 중요해요. 당사자보다 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된다는 인식은 2008년에 48%였거든요. 네. 이때는 올랐게요? 낮아졌게요? 결혼은 당사자가 아니라 네.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건 낮아졌겠죠. 찍는데 계속 틀려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가족 관계가 중요한 사람만 결혼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둘이. 네. 결혼을 안 하고 가족을 안 맺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네. 또 만족도가 있을 때 결혼식을 하고 가족을 맺는 거지 아니면 그냥
유연한 가족제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높다 낮다로 하긴 그런데 유나 씨는 어떤 쪽이세요? 어느 쪽이 더 가족과 나 어떻게 보면 배우자?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가족 쪽이죠. 기울어져 있죠. 그렇구나. 전 당연히 나 혼자 산다고. 저는 네. 애가 생기면 결혼해서 20년은 미친 듯이 4인 가족을 만들고 살 거예요. 그것은 또 인생 100세 시대를 저는 인정했고 네. 저 120살까지 살 것 같거든요. 할머니들이 거의 90살까지 지냈고 이렇게 네. 서구 유럽을 다니다 보면 정말 노인들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온 만큼의 2배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40이라고 치면 네. 그 중에 20년쯤이야 내가 애가 생기면 버릴 의향이 있다. 거의 눈 풀린대요. 애 생기면 눈 풀리고 정신 없고 뭐 우울함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대요. 시간이. 그래서 의미 있는 거고 저도 사랑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 식구. 그래서 그럴 때는 가족을 맺고 네. 심지어 시부모, 우리 부모 봉양할 의사도 약간 있어. 키워줄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네.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가족관계가 우선이라는 결혼은 가족관계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나 가족을 맺는 거는 여튼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을 한다는 거고 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역시 2008년에는 20%, 네. 올해는 21%. 한국이 그만큼 싱글 맘, 네. 싱글 데디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보수적이죠. 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외국인과 결혼에 상관없다는 예전에는 2008년에 56, 지금은 66%. 네. 근데 또 이 외국인이 여자가 생각하는 외국인이랑 남자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또 다르다니까. 나라가 다르죠. 좀. 아, 다르다니까. 그쵸. 이것도 많이 또 다르죠.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생각하면 우리 네. 여성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시아 쪽, 네. 좀 하면은 우크라이나까지 가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라 모든 문화는 다 다문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식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봐야 되죠. 그 지금 뭐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애들이 벌써 군대 가는 나이가 됐는데도 좀 보수적이다. 네. 이혼 경우에 따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42%로 2006년에 비해서 31%에 비해서 11%. 그다음에 이혼 절대 안 된다. 어떤 이유라도 안 된다. 혹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41%. 2006년에는 58%였죠. 거의 60%니까 네. 감소한 거죠.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막 네. 아빠나 엄마를 싫어하는데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의 애정 관계가 네. 그 이제 자식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랬더니 했대요. 아니 그러면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졌는데 네가 왜 남의 개인사에 끼어드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인도나 이런 데는 가족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헛소리 같잖아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어디 이혼이냐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지금 트위터도 있고 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막 10몇 세 때 닭이랑 그 뭐 소랑 이런 것과 함께 지참금으로 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혼이 되는 사회에 네. 저는 이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그냥 실제로 느끼는 거랑 또 숫자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진짜 사회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플러스 노인의 외로움. 노인이라 해도 사실은 60대인데 1인 가구 점점 많아지고. 그 60대 그렇게 네.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지 않고 네. 또 결혼을 뛰어넘은 신뢰와 애정 관계. 그러니까 뭔가 네. 뭐 같이 등산 가는? 이건 아닌가? 등산, 네. 등산 뭐 이런 거, 뭐 네. 스포츠 댄스 이런 관계도 있고 네. 인생이 지금 보통 60이면 곧 돌아가셔야 됐던 게 이제 뭐. 몇십 년 전이라면 지금 60이면 이제 얼마나 네.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엄마가 네. 아직도 사랑하는 관계로 막 카메라도 사주고 막 이러거든요. 아빠 맨날 카메라 이런 렌즈 보고 있으면 엄마가 또 사주고 돈 내가 준 용돈은 아빠한테 가고 난 또 그 아빠한테 또 받고 이런 막 돌고 돌며 화목해지네요. 네. 그렇죠.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남녀 관계나 너무 다양하다. 다양한 관계 있고 그걸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입니다. 혹시 또 다양한 관계나 애정에 관해서 하실 말씀
저는 그 관계들이 다양해지면서 결혼이 미뤄지고 후순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충족이 되는 것 같고. 글쎄, 아직까지는 다양한 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몸속에서 뭐 느끼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 이런 얘기 하면 그냥 듣기는 하는데, 확 저도 뭐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독일에 친구를 만나러 가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또 오랜만에 받았어요. 뭐였냐면, 제 친구 따라 카페에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그 친구의 남동생 커플을 만나요. 네. 근데 남동생 커플이 남자는 초혼, 여자는 재혼이에요. 네. 초혼, 재혼 이런 말도 좀 그런데 네. 그냥 그리고 그 여성은 벌써 한 10세 된 5학년 정도 되는 아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여성이 봤을 때 그 아주버니 있잖아요. 아주버니? 네. 그치? 친구 네네. 남동생의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있다가 누가 또 우르르 뚜뚜뚜뚜 와요. 그러지만 인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 남편이야. 전 남편이 와서 애를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낳아준 아빠를 만나러 가기 전에 지금 같이 사는 아빠가 여기 있다니까 아빠 형 보러 왔는 거지. 근데 너무 그냥 나이스해요. 그냥 인사해. 나는 난 제임스야. 난 토마스야. 그리고 너 몇 살이냐? 그래, 너 잘 살아라. 끝이야. 제가 네. 웬만해서 충격 안 받거든요. 네. 근데 역시 충격을 받아서 저것은 네. 아주 놀라운 장면이다. 내가 내 생전에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끝이에요. 저는 사실 약간 그게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막상 그런 거 보면 막 신비롭고 그렇죠. 휴머니즘 그렇지 이게 우리가 휴머니즘이죠, 뭐라고 이거는. 애 때문에 다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체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이 인사하고 우리 애네 형이야. 그러니까 둘이 항상 인사하고 끝. 네.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직업은 뭐야? 뭐 이런 거. 물론 자기네들끼리 하겠지만 또 독일 사람이라 한국이랑 정서가 다르겠지만 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네. 놀랐다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지? 하여튼. 놀랐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나중에는 이렇게 내가 미니어처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볼 거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그래도 계속 서양은 계속 발전해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주의. 그러니까 정이라는 걸로 행해지는 오지랖들이 이 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뭐 웨딩 플래너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그 관계로부터 자꾸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줄어들고 1인 가구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우리 끈끈한데 좋은데 또 이게 막 부담스럽고 싫고 막 이런. 저 그리고 또 약간 충격받은 거 있었어요. 저번에 혼주편 녹음할 때 정말 다들 작은 결혼식가 그분들이 우리 세대에서 이 부주금 축의금 문화를 끊어야지 된다. 그리고 한 분은 찜찜했고 내가 얼마 줬는데 얼마 왔더니 진짜 마음이 상하더라. 자기도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자기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이거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안 가려고 청첩장 줘도 특히 또 50대 60대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더니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기로 했으나 자기는 결혼할 때 과감하게 안 받기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안 나오고 애가 안 생기니까 싱글들한테 미혼세를 받아야 된다며. 그래서 이게 정말 정서구나.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도 나 지금 엄청 내거든요. 나 진짜 하나도 안 받아. 진짜. 네, 담배까지 폈으면 세금 더 냈겠어. 그래서 정말 어머 이거를 정말 이 정도로 나 진짜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 뭐 처자식 있고 부모 이거 저한테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오롯이 다 내요. 뭐 세금 낼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말로 많이 우리가 갭이 있는 거죠. 우리 결혼식 얘기는 언제 하죠?
아니, 흥분해가지고 이 또 젊은 피들을 만나니까 확실히 내가 또 힘이 나네. 오늘 내가 엄청난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 얘기를 후반부에 하고 네.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추천해주시고 추천하는 이유와 네. 알려주세요. 최근에 제가 스윙 댄스를 좀 한동안 다녔는데 한 7주 다녔어요. 그래서 좋은데요? 되게 좋더라고.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스킨십이 깔끔해. 그러니까 되게 좋았고 지금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는데 하여튼 그때 공연했을 때 이제 공연 곡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의 I Love You라는 곡이고요. 아, 왠지 네. 사랑이 뿅뿅 나올 텐데. 맞아요. 내용이 이런 거죠.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난 왜 설레나. 옷에 신경 쓰고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설레고 좋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들었고요. 같이 듣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예. 저희는 노래를 들을 건데 라이브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인이 알아서 듣고 우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강민지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네, 악동 뮤지션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정말 항상 사랑을 꿈꿔요. 저도요. 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항상 꿈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윤 선생님, 얼굴이 점점 이뻐지네. 맨날 싸운다는데, 싸운다는 표현이라기보다 그건 정말 필요한 조건인데, 이제 웨딩 플래너스 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성당 선후배 관계잖아요? 언니?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또 프로페셔널적으로 봤을 때 할 거 다 하고 있고, 거쳐야 될 과정을 또 하나는, 이뻐지는 거지. 이뻐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 감사합니다. 네. 나 또 설레잖아. 나 또 다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네. 나 나쁜 여자인 것 같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늘 행사 오셨다고. 네. 네.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 네. 행사는 뭐였냐면, 네. 은평이 만들어가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네. 거를 오늘 은평구 의회 4층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1시부터 5시까지 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5시간을. 네. 누적인원 50명 오셨고요. 네. 은평이 만들어가는 작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라는 컨셉으로 했고요. 목적은 현재 결혼시장과 작은 결혼식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서의 작은 결혼식을 이해하고 널리 알린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간 이것저것 하면서 어르신들 관련 있으신 분들 다 모아서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 순서 및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윤아 선생님? 순서 및 내용이요? 네.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인사를 했고, 욕촌동 주민. 곽수연 앞에서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결혼시장의 이해와 작은 결혼식 비교, 임숙신 대표. 3시부터 4시 반까지 은평형 작은 결혼식 이해와 혼주의 역할, 김영호 대표.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은평형 작은 결혼식 추진위원회 협약식을 했네요. 예. 참가자는 은평형 작은 결혼식과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 및 예비 혼주, 구청, 동 관계자 30여 명인데 누적 50명 오셨다고요? 예. 네. 아무도 체크를 안 한 거로. 명함 넉넉히 갖고 오세요라고 제가 했고요. 제가 오늘 게스트 출연비 대신 하나 드렸죠? 네, 여기 앞에. 예. 네모난 상자를 보니까 수건처럼 생겼네요. 예, 그거 제가 스폰 받은 거예요. 대단하시죠? 화환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러는데, 아직은 그 단계 아니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는 이 로고에도 보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키 서울이라는 곳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 뒤에도 이렇게 플랜카드, 플랜카드 저쪽에도 플랜카드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진행이 됐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심사 통과로 해서 나와 계신데 어떤 건가요? 네. 그걸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2016년 4월 어느 날 제가 은평형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이유가 은평구엔 결혼식장이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왜 결혼식 얘기냐? 제가 웨딩 플래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동네에서 봉사를 많이 해요. 포도도 팔고 어디 가가지고 김삿갓 마을 가서 도농 교류도 하고 이러는데
보다 보면은 동네에 참 돈이 안 도는 동네가 은평이에요. 어렸을 때 비해서. 네. 그래서 1년 좀 지나고 파악돼서 뭔가를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뭐 농산물 팔고 하는 거는 저보다 딴 분들이 더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은평구는 결혼식장이 없어요. 도봉구, 노원구 2개씩은 있고 제일 많은 데는 아무래도 강남. 그 다음에 영등포, 교통이 요지 이런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관이랑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은평구에 사무실 내고 은평형 작은 결혼식이다 해서 되지도 않고 네. 예를 들어 뭐 공원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일반 사업자가 돈 내고 쓰겠다면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냥 관과의 협조가 된다. 그래서 은평구 작은 결혼식 사업자에서 20장짜리를 가지고 담당 구청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아니 누가 뭔지 모르고 구 조직도 모르고 네.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6월인 거예요. 네. 근데 우연히 알게 된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전화를 해봅니다. 당장 내일이 마감인데 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사업할 주체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법인이 안 났다. 그래서 개인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곽수연 이름으로 냈어요. 네. 그러니까 20장짜리를 막 편집해서 낸 거죠. 그리고 그걸 냈으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알리고 홍보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전화 따로 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한 제가 100명도 넘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분한테 했냐. 혼주. 이미 했던 분이나 예비 혼주. 또 담당 공무원. 경력 단절 여성.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적합하면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상공인들. 일단 과일 가게라도 아무래도 결혼 즈음이면 그래도 한번 좀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과일 가게에서도 고마운 손님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웨딩업계 종사자들은 웨딩업이 곧 없어질 업종입니다. 사양산업. 사양산업에 네. 종사하고 있고 저는. 그다음에 그런데 또 평생 또 웨딩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의 또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 싱글, 재혼, 만혼, 그다음에 리마인드 웨딩. 의외로 하시고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싶어 하세요. 요즘 워낙 잘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을 되게 만나러 다니는데 똑같은 말 500번 한 것 같아요. 500번 한 것 같은데도 네. 그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그런데 와중에 행자부 행사에서 1차로 선정이 돼요. 전국 행자부는 전국 조직이니까 28개 팀, 14개 자치구에서 네. 그러니까 서울 팀으로 제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때 동시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위키서울에 제가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거기도 뭐가 있는데 네. 600만 원을 갑자기 줘요. 큰 돈인데 네.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을 받고 네. 그다음에 자부담 70만 원 제가 내고 네. 또 누구한테 내라고 하기도 그런 돈이라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600만 원 중에 되는 예산 있고 안 되는 예산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나머지는 제가 그냥 다 카드로 계산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600만 원 받고 한 200, 300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누군가는 집중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뭐 미수금 처리해서 받든가 하면 되는데 네.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 책자가 하나가 나오고 워크숍을 하나를 하고 네. 프로그램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CI 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어떻게든 나오기를 희망하고 그쵸.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라디오 녹음, 혼주편, 그 다음에 당사자 편이고, 네. 이거는 인터넷으로 올리면, 네. 요즘 카톡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링크를 이렇게 딱 보내드릴게요. 그럼 네. 똥 열면 네. 음성이 나오는데, 네. 우리는 뭐 텔레그램이다, 왓츠업? 뭐 어쨌든. 네. 왓츠앱이다, 뭐 이런 거, 다른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어르신들도 카톡 음. 최고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쓰고 계세요. 이렇게 또 카스도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작은 결혼식이 뭔지 좀 알리려고 하고 있고 동영상도 촬영을 하는 와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총 1억 5천이 드는 사업이에요. 첫 해. 왜냐면은 뭐 세팅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앱이랑 웹이 있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여기서 견적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600만 원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 과정을 마을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얘기하면 흥분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재밌거든요. 관혼상제 중에 관 없고 혼 있죠. 상.
상조회사. 네. 상조회사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뭐 장단점이 많이 나오죠. 네. 재 거의 사라지고. 네. 예측 가능한 딱 하나, 네. 혼이에요. 근데 혼의 최악은 결혼하다가 중반에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이 과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혼 중에서도 또 장례식은 2박 3일 슉 끝나잖아요. 네. 근데 혼은 준비 과정도 있고 여러 사람이 그렇네요. 정말로 해요. 네. 그래서 마을에 건강한 돈이 돌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초점 잃지 않고 네. 초점 잃으면 안 되거든요. 네. 쭉 씩씩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평구에서 이렇게 보면 은평구 작은 결혼식이잖아요. 네. 은평구라고 붙인 이유가 있나요? 은평구에서 하시는 이유가. 우선 은평구에 사니까 제가 역촌동에 태어났다니까요. 은평구 역촌동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네. 왜 은평구에서 그렇게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은 결혼식 관심 없으세요. 돈이 안 된다. 혹은 하우스 웨딩, 뿌띠 웨딩이라고 네. 그냥 돈 더 드는 작지만 돈 더 드는 네. 드레스 입고 하는 네. 그런 거는 좋죠. 그건 그거대로 가고 또 그런 시장이 있어요. 저도 먹고 삽니다. 네. 그런데 인구가 은평구에서 왜 하냐면 인구가 50만이나 돼요. 50만이면은 상위 28위예요. 지자체 중에. 그렇죠. 은평구 인구 많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높지만 전국적으로. 네. 그리고 무슨 군 있죠. 네. 무슨 군은 5만 명 막 이런 데도 많대요. 영월군 이런 데 5만 명이거든요. 네. 역촌동에 5만 명 살잖아. 그래서 우리 동장님 군수급이라고 구청장님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머 그러세요? 그랬더니 동장님 맨날 그러셔요. 근데 이제 근무하는 직원 수는 턱도 없다. 그다음에 연평균 결혼을 3,000건이나 하는 동네다. 동네가 결혼을 하는 동네예요. 막 리버럴해서 자유로워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합니다. 근데 은평구 예식장이 빵개예요. 진짜 없어요. 은평구 살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셨던 분들 그게 다 없어진 걸 아세요. 추억의 서부 예식장, 미미 예식장, 그다음에 수완 예식장. 수완 알아요. 딱 들어봐도 지금 없을 것 같이 생긴 이름들이 되게 예스럽네요.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라든가 ATN 센터 막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3,000건 이거 보통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쓰거든요. 결혼식을 포함한 네. 앞뒤로. 네. 그래서 은평 구민이 타 지자체에서 쓰는 돈이 한 해에 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뺏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구청과 마을기업과 파트너들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예식 비용은 제가 네. 100만 원 세트, 200만 원 세트, 300만 원 세트 이렇게 350만 원 이하로 하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막 1,000명이 온다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양가 30명씩 약 60명, 50에서 60 요 정도 오시는 분 한해서 근데 막 보통 기존의 큰 홀에서 꽃장식 하면서 드레스 막 샤랄라 끌리는 거 이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네. 이게 계속 우리는 플랫폼 우린 뭐 다 홈페이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업계 종사자들 특히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50대 초반에 결혼에 관심 없는 남성들이 많으세요. 그럼 결혼에 관심 있겠어 어디 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되겠나? 그리고 뭘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하나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 셀프 웨딩이고 결혼을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서 톡톡톡톡톡톡 하면 얼마? 일정도 당연히 구글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네. 칼렌더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체크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앱에 의해서 각각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 가서 문자 가는 거지. 이윤아 선생님이 무슨 프로그램을 언제로 했다. 그럼 그냥 가고 다시 오고 해서 초기 빌드업, 구축 비용이 좀 들지만 그게 이제 인건비가 추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평형 장은 결혼식을 딴 지자체에 적용해서 추가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서울시를 확대하면 안 되나요? 그건 조금 작은 결혼식에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 2, 3분 거리에 걸어가가지고 갈비탕집을 멋지게 꾸며가지고 먹거나 하면 되는데 이건 여기고 저건 저기면 이미
이게 조금 안 돼서 작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지금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임숙신 대표님이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은평형 작은 결혼식이란 과연 뭐냐에 대해서 김영우 사장님이 하셨는데, 우선 제가 하나, 이것도 퀴즈. 2000년에 1375개의 국내 예식장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은 약 몇 개가 있을까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1000개. 1000개! 저도 한 1000개? 비슷해요. 그래도 뭔가 막 극적으로 하시네. 원래 1000개 아닐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한 거죠.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917개라 33.3%. 이건 곧 사양 산업이다.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진짜 엄청나네. 근데 또 그게 요즘 학교가 사양 산업인 건 아시죠? 네, 인구가 젊은 인구가 그게 한 해당 네. 초, 중, 초, 특히 초는 한 학급이 없어져요. 그게 다 감이 안 오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은 결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업체들이 거기에 띵띵띵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정리가 돼서 네, 모바일로 되고 이렇게 캘린더까지 되는 거죠. 네. 딱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작은 결혼식에 관심 있으세요? 말씀해주시니까 갑자기 생기네요. 우리 후진 거 아니야. 아니. 작은 결혼식은 없는 사람 도와준다라는 컨셉인데 저희 아니거든요. 어떻게 없는 사람을 도와줍니까? 결혼한 사람이 돈 내야지. 갑자기 쏠깃해지는데요? 진짜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 가요. 저는 그리고 그 어떤 마을과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걸 마을과 함께 쓴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같은 금액에서 또 좀 정말 더 이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서로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성이 이제 다양해지고 가고,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네 친구들 같이 하고 좋겠네요. 그럼. 새마을 부녀회 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무슨 예산이 항상 없는데 또 누가 내기도 애매하고, 네. 그럴 경우는 막 300명 이런 거 닭을 이틀에 걸쳐 삶고 이러세요. 우리가 봤을 땐 맨날 하는 것 같은 그 행사가 또 네.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떡도 좀 드려야 되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50명, 60명 결혼식 음식은 네.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좀 흐를 수 있게 제가. 네. 또는 삼계탕집이나 이런 데들도 뭐 잘 팔리겠지만 네. 그 뭐 평일이나 좋은 시간 결혼하겠다고 하면 네. 그 순간에 즐겁게 50명, 60명 정도 가서 매출을 훅 올리면 네. 그래도 저는 월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카페 같은 데서도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얘기를 해서 네. 그러면 음식을 거기서 좀 내온다든가 뭐 하든가 그거는 우리가 미리 다 세팅을 하겠지만 네. 개인으로 다 하겠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일도 많고 막 그렇죠. 정신도 없고 근데 이게 그 시스템 안으로 다 네. 저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그 행사를 한번 치르면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을 하면 월세는 충분히 보장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도대체 200억을 은평구에서 200억을 매출 올리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작은 결혼식은 최대 350만 원으로 하고 우리 또 은평구 공유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목공예품, 그다음 목수 이런 용품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아나바다 한복들 아까운데 못 버리고 막 그런 것들, 뭐 드레스들, 턱시도들 이런 거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공간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꽃장식도 우리 그 은평 도시농부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하면서 모종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의 럭셔리한 버전이 이나영이 결혼한 거죠. 기억나시죠? 네. 거기 무슨 밀밭인가? 그 한가운데. 그리고 봉태규 결혼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레스를 안 입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거. 집에 흰 옷 입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뭘 그렇게.
아이, 또 좋은 거는 또 좋은 대로 좋긴 해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네. 우리는 이런 다양한, 가족들도 이렇게 맞아요. 다양하게 변하는데, 네. 결혼식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 않는가. 네. 또 이건 축제의 장이라는 거죠. 네. 그냥 너무 결혼식 앞두면 그냥 흥미로워요. 재밌고. 네. 뭐라 해도 에너지가 좋단 말이에요. 둘이 좋다는데. 그렇죠. 제일 축하할 사실, 일이죠, 정말. 둘이만 있어도 되는데 그냥 왠지 재미로 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식도 귀찮을 거야. 둘이만 살아도 좋을 거야. 응?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많은 가정들이 그냥 하나를 얘기를 해도 즐겁고 흥겹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사업한 다음에 온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한때는 이게 저의 그 개인기로서 난 굉장히 전 천재형이 아니거든요.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그 나로 인한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네. 가끔 가다가 눈 풀린다며 제가 맨날 욕하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일으켜준 그 사회의 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나라를 다닙니까? 응?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진짜 동남아시아나 네. 그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애가 한 셋넷 있으면 아빠가 한 기본이 3명이에요. 그 여자애가 다 키우는 거야, 그냥. 그 여자들만 10대 생리? 나 이런 거 되면 바로 임신이 돼버리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미도 그렇고. 그런 나라가 다수다. 이슬람은 안 가봤지만 뭐 매우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튼 고맙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해보자. 은평구에서. 또 네. 마침 은평구 사람도 많고 예식장도 없다고 하니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하려고 태어나신 걸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민 선생님 뭐 더 네. 하실 말씀. 뭐 지난번에 하고 또 해서 사실 새로운 어떨까 마음으로. 약간, 네, 그랬는데 뭐 또 좋네요. 네, 또 다른 얘기들 많이 한 것 같고 네, 재밌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많이 색다르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예,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기록도 되고 하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결혼을 하면 두 분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세대를 대변한다고 셈치고 네, 관계자들에게 네. 뭐 약간 어필할 수 있는 말씀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저는 뭐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장려하고 있잖아요. 결혼하자고. 근데 이게 미팅 많이 시켜준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이런 시스템들이 생겨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삶의 행복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저는 처음 이게 오늘 들은 거라 약간 새롭고, 지금, 그러는데, 막상 아니까 저도 조금, 많은 생각을 많이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하고 싶다는 얘기? 제 1호로 한번. 이리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 참 좋아요. 예, 그러면 다 두 분 너무 바쁘신데 막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그 또 저랑 지인 관계라며. 네. 잘할게요, 제가. 예, 지금까지 그 싱글의 결혼관과 결혼식에 대해 소박하게 얘기를 나눠봤고, 네. 은평형 작은 결혼식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너무너무 잘 들었고, 제가 이거 끝까지 기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스타트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고요. 은평이 만들어가는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 역촌동 주민 곽수연, 강민지, 이은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